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파트 2를 어떻게 하면 만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트 2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트 2는요, 아무런 근거 같은 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나의 LC 능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파트인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특강 같은 거를 들으러 갔었을 때 이 파트 2 같은 경우는 듣자마자 바로 한국어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어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전체 문장을 들을 것이며 그 전체 문장을 바로 머릿속으로 한글말로 내가 해석을 할 것이며 그것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보기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는 내가 토익이 정말 5년, 10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저 혼자 토익 드림이 터득했던 파트 2의 꼼수 부리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LC 성적 올리는 법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밑줄 치세요. 파트 2는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캐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부 다 캐치하라고 하지 않아요.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Where, office? 중간에 약간 얼머부렸지만 여러분은 where도 들으셨고 마지막에 office라는 것도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where로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장소이고요. office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의 장소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Who, party? 뭐예요? Who, party? Who? 누구예요? 그리고 party. 뭐 파티랑 관련됐어요. 그러면은 누가 파티에 참석했냐? 아니면 누가 파티에 참석할 거냐? 아니면 누가 파티를 뭐 coordinate 했냐? 중간에 건 우리가 듣지 못했지만 어쨌든 파티랑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who,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를 캐치해내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걸 못 들었다고 하단 이번 이 문제는 망했네라고 하면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파트 2는 문제가 너무너무 빨리 나오고 보기도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말리기 시작하면 뒤로 쭉쭉쭉쭉 하면서 멘탈이 붕괴돼요.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첫 단어 무조건 마지막 단어는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꿀팁입니다. 오답 속어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에요. 한 번만에 들려주고 한 번만에 난 한국어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거기서 완벽한 정답을 얻는다는 거는 정말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답 속어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파트 2가 보기가 몇 개가 나오죠? 그래요. 3개가 나옵니다. 파트 2에서 3개 중에서 아닌 것들을 없애고 가장 아닌 것들은 X를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2번, 3번씩 쳐서 절대 아닌 것들부터 없애시고 그러면 가장 그래도 덜 아닌 거를 캐치해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낫게 되느냐, 아닌 것들을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답 유형은 제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 나오는 오답 유형은요, 유사 발음입니다. 즉, 파트 2에서는요,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그건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파트 2는요, 일부러 유사한 발음을 넣어서 그거를 오답 함정으로 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하지만 이런 오답 수거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Where did you park your car? 너 차 어디다가 파크했어? 즉 어디다 주차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답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I often walk in the park. 자, 여러분 어때요? 아까 park,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서 나오는 park. 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첫 번째 있는 park는 주차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오답에서 나오는 park는 공원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park 나왔으니까 파크 찍자.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비슷한 발음으로 낚을 때는 걔는 오답일 확률이 높다. 물론 제대로 못 들으셨을 때의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연상어휘입니다. 아깝게 똑같은 발음으로 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비슷한 듯한 그런 비슷한 류의 단어들로 일부러 낚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What show are we going to watch? 우리 어떤 쇼 보게 될 거야? 해서 쇼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답 중에 It is a great theater. 자, it is a great theater. 여러분, theater 뭐예요? 극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쇼랑 극장. 왠지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낚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어봤던 질문 뭐예요? What show are we going to watch? 우리 어떤 쇼 볼 거야? 그러면은 we are going to watch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그런데 it is a great theater. 괜히 theater 나왔으니까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파트 2가 어려운 거는 얘가 괜히 연상을 하게 되고 괜히 비슷한 단어가 들리니까 더 헷갈리게 한다는 거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낚이지 말자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할 때요, 의문사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평서문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선택 의문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who, when, where,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yes나 no가 답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그렇게 의문사로 물어봤을 때 yes나 no가 나오면 x가 진짜 한 100개 정도 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When is the company picnic? 컴퍼니 피크닉 어디에서 언제 열려? 그랬더니 yes, I will go.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말이 될까요? 전혀 안 되죠. 나 갈 거야. I'm excited. 나 너무 신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로 물어봤을 때는 yes나 no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꿀팁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우회 답변 관련된 겁니다. 이 파트 2가 어려운 게요.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을 되게 정상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가끔 뭐 우회 답변이라 그래서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우회 답변의 유형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이거는 정말 히든카드로 쓰는 건데 만약에 내가 첫 단어 마지막 단어도 못 들었고 막 보기들도 막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끔은 우회 답변을 찍으시는 게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회 답변들의 유형을 좀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서 제가 우회 답변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돌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돌려서 말을 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Our presentation session is at 3 o'clock, isn't it? 우리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3시에 하는 거 맞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It was rescheduled yesterday. 어제 다시 시간표 바뀌었잖아. 아니면 It was rescheduled. 뭐 2 o'clock, 2시에 바뀌었잖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거, The client meeting doesn't end until 4 o'clock. The client meeting doesn't end until 4 o'clock. 우리 4시까지 클라이언트 미팅 안 끝나잖아. 근데 무슨 프레젠테이션 세션을 3시에 할 수 있겠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간접 답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간접 답변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좀 사회성 떨어지는 답변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where is the photocopier? 뭐, 이 복사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just started working here. 나 지금 일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 막 일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또는 this is my first day here. 저 여기 처음 일하러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이런 거죠. 세 번째도 역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유형.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왜 너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토스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남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I forgot the logon password. The logon 하는 패스워드를 저 까먹었어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ask Susan, the technical assistant. 자, 그 수잔한테 물어보세요. 그 테크니컬 관련된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또는 you should talk to Mr. Lee. Mr. Lee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토스하는 경우도 역시 우회적 답변에 해당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되묻는 거예요. 되묻는 이것도 역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유형이긴 한데 오히려 막 약간 꾸짖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묻는 겁니다. 자, 보세요. Why was the meeting cancelled at the last minute? 왜 미팅이 마지막에 이렇게 캔슬 됐어요? 취소됐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because 하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Didn't you see the explanation on the bulletin board? bulletin board가 뭐예요? 게시판에 써 있는 거 못 보셨어요? 게시판에 써 있는 것도 못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약간 꾸짖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 게시판을 안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Didn't you see the email? 이메일 못 봤어? 이메일에 다 나와 있었잖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 유형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돌려서 말하는 간접 답변. 두 번째, 모르겠다. 세 번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네 번째는 오히려 되묻는 거.
이런 우회적 답변들의 유형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캐치를 해내시는 능력을 일단 키우시고요. 정말 최악의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못 들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우회적 답변으로 조금 이렇게 찍는 그런 약간 나름의 스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트 2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저만의 꿀팁들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많이 듣고 내가 많이 쉐도잉하고 해서 이제 LC 역량을 높이는 거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요령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써보시면 아마 도움이 조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파트 2에서의 불같이 오르는 실력 향상을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